대륙과 떨어진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 국가를 섬나라라 부르죠. 우리나라처럼 반도국가이거나 심지어 바다가 전혀 없는 내륙국가 사람들에게 섬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환상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허니문 전문 여행사인 팜투어에서 발표한 조사를 보면 신혼여행지로 가장 선호하는 장소가 하와이를 비롯한 대부분 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 US 뉴스에서 내놓은 미국 내 최고의 허니문 장소를 보면 역시 절반이 넘는 곳은 물론이고 상위권 순위가 거의 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기념일에 더욱 섬을 찾고 싶어하는 것을 보면 바다에 둘러싸인 이곳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무언가 있는 것이 틀림없는 것 같은데요. 이번 영상은 섬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현재는 바닷가에 가면 거의 모든 여성이 비키니 수영복을 입죠. 상체와 하체의 중요 부위만 가린 수영복. 그런데 왜 이름이 비키니일까요? 1920년대 수영복 사진입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상 지금과 같은 여성의 신체 노출은 불가능에 가까웠죠. 물론 4세기 로마 시대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현재의 비키니와 똑같은 형태의 수영복을 입었던 기록은 있긴 합니다. 여기 두 명의 프랑스 패션 디자이너였던 두 남자가 있습니다. 1946년 5월 자크 에임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수영복인 아톰을 출시했습니다. 당시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현재의 비키니와 다른 것은 하의가 배꼽 부분을 가린 상체까지 많이 올라온 형태였죠. 이후 2개월 후인 1946년 7월 5일 루이 레아르는 아톰 수영복보다 더욱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현재의 비키니 형태를 갖춘 수영복을 파리의 한 수영장에서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사실 노출이 심한 이 수영복을 디자인 후 제작했지만 모델을 찾을 수 없어 고생했죠. 그렇지만 끝끝내 누드 댄서였던 미셸린 베르나르디니를 찾아 비키니란 이름의 세상 쇼킹한 이 수영복을 입히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름이 비키니인 이유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이 수영복을 내놓기 4일 전인 7월 1일 미국은 남태평양의 비키니 환초에서 핵실험을 했습니다. 온 세상 뉴스가 비키니 환초의 핵실험으로 장식됐던 이 와중에 세상에서 가장 작은 수영복보다 더 작다는 문구와 함께 이름마저 비키니라 지으며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여성 수영복이라면 당연한 형태의 비키니 수영복은 남태평양에 떠있는 섬 이름에서 나온 것입니다. 롯데 칠성 음료에서도 팔고 있는 실론티, 홍차의 한 종류로 스리랑카에서 생산된 홍차를 실론티라고 부릅니다. 인도양의 이 섬나라는 1802년부터 1948년까지 영국의 식민지였으며 1972년 스리랑카로 국명을 바꾸기 전까지 이름이 바로 실론이었습니다. 19세기 중반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의 제임스 테일러는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실론의 고산지대인 캔디 지역에 정착하며 홍차 농장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사업을 점점 확장하고 있었죠. 이때 호주 여행 중 영국령 실론을 방문한 영국의 갑부였던 토마스 립튼을 만나게 되며 서로 차 사업에 관한 논의 끝에 자신이 생산한 실론티를 이 갑부에게 판매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를 계기로 실론섬인 지금의 스리랑카와 실론티도 유명해지기 시작했고 토마스 립튼의 회사도 이 덕분에 세계적인 차 메이커가 됐죠. 현재 우리에게 유명한 브랜드인 립튼이 바로 토마스 립튼이 만든 회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우사인 볼트, 카리브해에 떠있는 섬나라 자메이카 출신이죠. 이처럼 나라 자체가 섬인 섬나라 출신의 뛰어난 선수들이 있지만 각국의 본토 출신이 아닌 섬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들도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메시와 함께 세계 축구의 양대 산맥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만나보겠습니다. 포르투갈 본토에서 1000km 떨어진 대서양에 위치한 섬인 마데이라. 1985년 이 마데이라에서 가장 큰 도시인 푼살에서 태어난 이 축구 스타는 유년 시절 이곳에서 축구를 시작하여 재능을 인정받아 청소년기가 막 시작될 무렵 포르투갈 본토로 넘어가 그의 커리어를 차근차근 쌓으며 이내 성공하여 지금의 그의 위치에 올랐습니다. 호날두의 고향 마데이라는 연중 온화한 기후를 지닌 관광지로 많은 사람들이 휴양을 위해 찾는 곳입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카를 1세는 퇴위 후 이곳으로 망명하여 여생을 보냈을 정도로 멋진 곳이기도 하며 포도 재배에 특화돼 와인으로도 유명합니다. 테니스 클레이 코트의 절대 강자인 스페인의 라파엘 나달. 이 테니스 스타는 1986년 현재 우리나라 축구 선수인 이강인이 뛰고 있는 지중해의 섬 마요르카에서 태어났습니다. 마요르카는 고대 라틴어에서 온 말로 더 큰 섬이란 뜻인데요. 그 이유는 스페인에서 가장 큰 섬이기 때문이죠. 지중해 특유의 온화한 날씨와 300일 이상의 맑은 날을 자랑하는 곳으로 특히 유럽인들에게 손꼽히는 바캉스 장소 중 하나입니다. 2015년 영국의 더 타임스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을 마요르카의 주도인 팔마를 선정했을 정도니 마요르카가 얼마나 매력적인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엔 우리나라 신혼부부들이 허니문 장소로도 꽤 많이 가고 있기도 한 곳이니 신혼여행지로 어디가 좋을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마요르카도 리스트에 올려보시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한때 자신의 팀인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NBA를 대표하던 선수 중 하나였던 팀 덩컨. 이 NBA 레전드 파워포워드는 1976년 현재 카리브에 있는 섬이자 대서양 전체에서 유일한 미국 영인 버진 아일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버진 아일랜드 수영 국가대표로 참가했던 누나 영향인지 어려서부터 수영에 소질을 보이며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참가를 목표로 선수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89년 버진 아일랜드에 있는 유일한 올림픽 규격 수영장을 박살낸 허리케인 휴고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수영 선수의 꿈을 포기하며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형의 권유로 농구를 시작한 덩컨은 흥미와 함께 타고난 피지컬과 운동신경으로 소질을 보이기 시작하죠. 그가 16살이던 때 정말 우연히 버진 아일랜드에 방문한 NBA 스타 알론조 모닝과 그의 친구들과 농구 경기를 했는데 때마침 그 장소에 있던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교 농구팀 코칭 스텝이 이 경기를 보고 실력과 피지컬을 갖춘 팀 덩컨의 가능성을 높게 사 장학금을 포함한 입학을 제의했고 그는 이를 수락하며 미국 본토로 날아갔습니다. 대학 시절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며 결국 NBA 드래프트 1순위 픽을 받고 샌안토니오 스퍼스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1997년부터 2016년 시즌까지 오직 샌안토니오 스퍼스에서만 뛰며 5번의 NBA 우승, 3번의 파이널 MVP, 2번의 시즌 MVP를 달성하며 샌안토니오 하면 팀 덩컨, 팀 덩컨 하면 샌안토니오 스퍼스로 연결되는 프랜차이즈 스타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마지막으로 버진 아일랜드는 미국 영토 유일의 좌측 통행 교통법을 지니고 있으며 19세기 인상파 대가 중 한 명인 카미유 피사로 또한 이 카리브해의 아름다운 섬에서 태어났습니다.